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제가 부모님만큼 나이를 먹지 않아서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보니 확실히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삶이 조용히 흘러가다가도 갑자기 눈앞에 큰일이 닥쳐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도 있잖아요. 물론 삶에는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인내하고 해내는 것이 진짜로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궁합도 안 본 살에 나이 차가 있고 접촉 사고가 나는 저를 지나치던 남편이 도와주면서 인연이 되었어요. 사고가 난 날 운전 연수를 받은 이후로 처음 혼자 차를 끌고 나갔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운전 미숙으로 접촉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남편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접촉 사고 문제가 해결된 후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째 되던 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2년째의 와중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과 인연이 됐던 계기가 일반적이 아니어서 그런지 신혼 때는 이렇게도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저는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굳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친정 엄마가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다녀왔거든요. 그것도 1에서 2년 짧은 기간이 아니라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녀왔고 어릴 적 기억 속에는 엄마와의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제게는 엄마가 없는 줄 알았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인지 감옥에서 4년 만에 나와 저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를 자꾸 피해 다녔다고 전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애써 찾아왔는데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미안한 마음만 느낍니다. 지금은 엄마가 옥으로 가셔야 했던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오해가 해소되어 모녀 사이가 많이 좋아졌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만큼은 엄마와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할머니들에게서 자랐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이며 아빠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친정엄마가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해소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큼은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사기 혐의였고 아빠 대신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엄마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을 당시 아빠는 투자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출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물품들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대금 지급이 몇 억씩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투자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했는데 돈이 회계에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인출해 쓴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빠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엄마는 직원으로 계셨는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분노해하자 엄마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빼돌려 어쩔 수 없었고 본인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누명을 씌웠다고 했어요. 엄마가 대신 옥소리를 하는 곳에 대해 당연히 아빠와 사전 협의가 된 부분이었어요. 엄마는 어린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빠가 사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대신 옥살이를 하게 되면 아빠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고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저를 키울 수 있었지만 당장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큰 마음 먹고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신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누명을 쓰고 대신 감옥에 갔다 온 건데 그렇게 힘들었고 괴로웠어요. 나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할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잘못은 아빠가 저질렀잖아. 그 죄를 엄마한테 떠넘긴 거고 아빠도 그때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리고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누명을 씌운 게 아니야? 유진아,
엄마가 먼저 아빠한테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마. 응, 아무리 그래도 본인의 잘못을 아무 죄 없는 엄마한테 떠넘긴 거잖아. 거기가 어떤 곳인데?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운 곳이잖아. 유진아, 엄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선택한 거야. 그래서 후에 결코 후회하지 않아. 물론 처음에는 우리 딸처럼 말한 대로 적응이 어렵고 힘들었다. 그러나 엄마가 거기를 다녀온 덕분에 우리 딸은 부족함 없이 잘 자랐고 아빠의 사업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 그래도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 거기는 2번 다시 가고 싶진 않아도 유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하지는 않았어.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만나고 미용 전문 교실도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거든. 그렇기는 하지만 유진아, 사람은 살다 보면 종종 시련을 겪게 되는 법이야. 엄마도 많은 시련 중 한 가지는 겪고 나왔어. 그 시련을 겪으면서요. 이런저런 제약이 있었으나 그곳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이제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고 봉사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엄마도 제가 어딘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아 오히려 이룬 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달래려는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혹은 진심에서 오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현재의 삶에 만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기술 덕분에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기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엄마는 옥에 갔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살기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엄마의 선택이어도 마음이 쓰인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 복잡한 상황을 만든 아버지가 있었어요. 죽음은 미웠지만 또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굳이 말씀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어릴 때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아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상처가 되었는지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저는 엄마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어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생각을 바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요. 그러나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를 잘못 만나면 엄마와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이 신뢰를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저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결국 남편과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엄마의 과거와 미용사 출신인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댁의 미용사였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옥살이를 했던 과거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딸인 제가 시댁에서 미움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엄마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었죠. 당연히 엄마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아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아직도 남편과 장모님이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친정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것이 너무 다행한 일이지만 그 외 사항들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옥살이를 하면서 배운 기술로 미용사가 되었다는데 그것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당연히 친정엄마가 감옥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댁은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의 과거를 숨기자는 엄마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엄마의 과거를 억지로 숨기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슴이 괜히 쿵쿵 뛰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았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지만 언제라도 알아버릴까 봐 늘 불안했었죠.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인 것이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도 또한 결혼하기 전처럼 변함없이 믿음을 주고 항상 내게 바라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을 많이 받더라도
받을수록 내 미안한 마음만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고 힘들게 다룬다면 조금은 나았을까 생각해도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것을 숨기고 덮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았죠. 우리 집에서는 엄마의 과거를 억지로 숨기려 하다 보니 아빠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안 되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 집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고, 더구나 친정어머니가 친절한 것만큼 소탈하시다고 굉장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명품도 한 벌 없고 옥에 갔다 온 사람이 이 정도 집이라면 감지덕지라고 하는데 한참 전에 지어진 쓰러질 것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돈이 없어 보일 정도죠. 그래서 남편은 항상 친정에 갈 때마다 부모님이 이제는 사위 잘 만났으니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고 하여 용돈을 두둑히 드리려고 했습니다. 괜히 죄책감이 들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서 제가 옆에서 말려도 남편은 사위도 자식인데 용돈 좀 드릴 수 있지 않겠냐 며 어떻게든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친정 부모님은 애써 기뻐하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할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런데 우리 친정 부모님의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보니 집에 선물이 도착하면 항상 친정 부모님께 드리라고 따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아 친정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때마다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선물을 준비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 정말 감사하지만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친정 부모님께서는 비싼 선물을 계속 가져오시는데 안절부절 못하신다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가끔씩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우연히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제 할머니께서 엄마가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부모님이 살았던 동네에 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머니께 보내졌고 아빠는 급하게 야반도주하듯이 짐을 꾸려 엄마가 나올 때까지 회사에서 먹고 자며 생활했다고 해요. 엄마도 현기를 모두 마치고 밖으로 나왔지만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들과는 연락을 아예 끊을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 댁에 있던 저를 챙겨서 아빠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현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예전에 살았던 동네와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 필요가 없었고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엄마가 옥살이를 해서 나온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와 예전에 동네가 같았던 아주머니가 시어머니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옆집에 사는 그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와 연령대가 비슷했고 또한 매우 밝고 쾌활한 분이어서 거리를 두지 않고 다가오셨어요. 그래서인지 두 분은 금방 친해지셨다고 해요. 저도 시댁에 찾아갔을 때 두세 번 옆집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전에 엄마와 친했던 분들과 만난 적이 영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옆집 아주머니 사이에 있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단순히 옆집 아주머니로만 생각했던 것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외동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던 저희 부부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에는 부부의 얼굴뿐만 아니라 대기실에서 하객 및 가족들과 찍은 다른 사진들도 담겨 있었는데요. 단체 사진 속에는 친정부모님의 얼굴이 화면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댁 옆집에 이사온 아주머니는 한눈에 우리 친정어머니의 얼굴을 알아보고 정말 놀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왜 그런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해 옆집 아주머니는 한참을 고민한 뒤에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본인이 살던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고 옥살이를 하던 나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얼굴이 그대로인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옆집 아주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물으며 옥사람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정말인지 불신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내 친정집에 찾아왔는데 우연히도 나와 엄마가 집안을 대청소하겠다고 했더니 현관문이 잠기지 않도록 도어락 설정을 바꿔놓은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시어머니가 그냥 집으로 들어왔고 현관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옆집 아주머니는 확신 있게 말을 하셨어요. 이에 시어머니는 거의 화가 치밀어 친정집으로 들어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살짝 밝혀질 줄 몰랐던 일이었죠. 모르고 있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나자 옥에서 돌아오셨냐고 물었을 때 매우 당황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분노하셨고 엄마는 조금 정신을 차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겠다며 앉으라고 억지로 말씀을 꺼내셨지만 이미 화가 난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안 될 일이라며 소파 쿠션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즉시 친정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영어도 모르는 채 화가 난 시어머니의 말에 곧바로 대답하러 오고 분위기가 경직되자 그가 제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 대답 없이 눈물만 흘렸는데 그에게서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이 혀를 찾다가 남편을 향해 소리내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여자를 어떻게 선택해서 이런 여자를 가져왔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유진이가 엄마한테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거야? 내 처가 식구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해. 하지만 가족이라고 이제까지 이들에게 정성을 다해줬지 않았니? 후회가 막막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시끄러워서 얼굴에 철판을 몇 개 깔았는지 너무 심하셨네요. 거짓말을 잘 하더라는 생각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겠어요. 사돈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딸이 시집가서 쟤 때문에 고생을 할까봐 일부러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쟤를 욕해주시고 죄 없는 우리 딸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죄가 없는데 무슨 무허가예요? 같이 쿵짝 맞춰서 우리 집에 기만해놓고 예지야 와서 한 번만 봐달라니까요. 이건 분명한 사기 결혼입니다. 엄마, 사기 결혼은 뭐고 우리 집안에 기만했다는 건 뭔데? 장모님, 저희 엄마가 말씀하고 계시는 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건지요? 윤서야, 미안해. 말을 할 수가 없어.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겠지. 우리 집은 아주 뒷전을 졌어. 준혁이, 너 지금 당장 재랑이한테 가. 나는 더 이상 이 사기꾼 가족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 그 이후로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 네 잘난 장모가? 예얼이 순이어서 오가고 왔던 일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고생을 당할까봐. 아, 옛날 일을 감추고 딸을 시집 보냈다고. 너도 사기 결혼한 거야? 뭐라고? 감옥에 가, 장모님. 이거 진짜야? 미안해, 윤서야. 그러나 우리 딸은 정말 잘못이 없어요. 힘들게 시집에 갔는데 고생할까봐 내가 일부러 숨기자고 했네요.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감옥에 갔다 온 것을 숨기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당신도 구박당하고 고생하기 싫어서 장모님이랑 손뼉을 맞춰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윤서방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만큼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비난해 주세요.
저가 정말 리뷰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모님. 사위님 저와 엄마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화가 크게 일어나 저희를 그대로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저를 안아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오래간만으로 참았지만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을 보면 아마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나갔던 남편은 당장 연락을 할 거라며 며칠 동안 친정집에 머물러 달라고 했어요. 어쨌든 나는 남편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빠도 나중에 엄마를 통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저에게 큰 짐을 안기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남편을 따로 만나 달래보시겠다고 해도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남편의 연락을 기다려보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정리하고 연락을 약속해 주었던 남편은 그 이후로 2주가 넘도록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냥 이혼 절차를 밟고 신혼집으로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신혼집으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가 보니 지난 사건으로 남편이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고 술에 취해 있었어요. 게다가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데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 저는 난장판이 된 집을 대충 치워놓았고 곧바로 짐을 꾸렸어요. 그런데 어느새 남편이 깨어나서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연락도 안 했는데 왜 왔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며 짐을 가지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혼 도장은 찍어줄 테니 조용히 정리하자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제 손에 들려있는 짐을 빼앗아가며 이혼은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분명히 시어머니가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말이냐며 나를 맹비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죠. 여기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혼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걱정은 놔둬달라며 본인이 해결할 테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남편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줬으니 저의 남편의 말대로 결국 저는 고마운 마음도 함께 느끼며 신혼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고 결혼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제 앞에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결혼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이상 이혼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그리고 엄마도 한 고비를 넘은 것에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힘들게 만들고 엄마를 더럽게 무시하며 업신여겼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아무런 사유 없이도 저를 매주 주말마다 시댁으로 불러내어 그들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부르자마자 시댁에 가보면 빨래부터 설거지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시댁에 있는 경우에도 고운 며느리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된다고 하여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쟤를 아주 가정부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게다가 남편도 그 이후로 태도가 많이 변했어요. 항상 저만 바라보며 사랑해 주던 사람이 친정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자 제대로 말을 섞으려 하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큰 소리부터 쳤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밥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도맡았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을 훌쩍 넘어가면서까지 집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을 바라보면서도 왜 밖에서 무슨 일로 돌아다니는지 잊어버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거짓말을 한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한 일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매우 엄하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마음속으로 울며 참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되자 차라리 이혼을 고려하는 생각도 했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귀가가 너무 늦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걱정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었죠. 그러나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가 원해서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은 친정 엄마처럼 지은 죄가 없다면서 취침 시간이나 귀가 시간을 체크하려고 들지 말라고 비꼬는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결혼 전부터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고 기회를 한 번 주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만 잘못을 찾는다면 끝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엄마의 과거가 모두 밝혀졌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몰래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엄마와 남편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스러웠어요. 한동안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엄마를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참아내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제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를 위해 갈비찜을 만들고 나서 아무런 연락 없이 시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엄마를 멸시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당시 시어머니를 위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드리면 마음이 풀릴 줄 알았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친정엄마가 이미 그 집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거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고 부엌 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손님이 오셨나 싶어 갔더니 정말 황당하게도 우리 친정엄마가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가셨는데 제가 시댁에 온 줄도 모르고 엄마를 쌍으로 부려먹으면서 뭐가 좋은지 실실 웃고 있었죠. 사돈이 그 설거지 다 하면 커튼이랑 이불 빨래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좀 해요. 9살이나 하던지 이딴 식으로 하면 교도관들이 혼내줄 거예요. 늦으면 깜짝 놀라게 될 텐데 아니면 옥에 보내야겠네요. 교화가 덜 됐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장모님, 그거 빨리빨리 마치고 가야 할 일 있으세요? 아, 일단 커피 한 잔 타줘요. 그리고 과일도 좀 깎아주세요. 그래, 윤서방. 금방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엌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인 저한테 하는 짓들은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이고 거짓말한 죄 값으로 박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리 약점이 잡혔다고 해도 친정엄마는 그 어렵다는 사돈이지 않아요. 그런 사돈은 시댁에 불러 마치 저를 가족부처럼 부려먹는데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 언제 왔어? 왔으면 인사라도 내야 할 거 아니야? 귀신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 예, 너는 왜 멀쩡하니?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이러네. 그리고 내가 지금 큰 소리를 낸 입장이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친정엄마까지 시댁에 불러 가정부 노릇시키는 거예요. 저 혼자로도 부담되는데요. 유진아, 따지지 마. 아이 죄송합니다. 사돈이야,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당신 시어머니야. 아, 계속 봐주니까 이제는 머리끝까지 겨울이려고 하네. 예, 네 엄마는 국가에서 주는 벌 말고도 나한테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까부터 있었다면 얘기 다 들었을 거야. 아이니, 어머니, 교화되지 않은 여자라고 계속 굴려야 정신 차리지. 그러니 엄마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게 가정부 취급이 아니면 뭐지? 또 당시에 우리 엄마에게는 그런 말버릇이 있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장모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해? 유진아, 그만해. 엄마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아니야, 어째서 엄마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건데?
엄마는 난리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싶었나 봐. 시어머니에게 딸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 죄송하다고 말하며 제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지금 상황에서 시댁에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 엄마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댁에 와서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며 무조건 참으라고 하셨어요. 죽을 죄를 저질렀던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 나는 기분이 나빠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나와 엄마는 기분 전환을 위해 함께 등산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함께 산에 오르고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엄마께서 머리가 많이 자랐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헤어샵에 들러 손질을 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용가들을 해왔던 분이라 그런지 엄마가 머리 스타일에 매우 신경을 쓰시는 편이셔서 등산을 다녀올 때 엄마께서 피곤해 보일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녀올 동안 저에게 헤어샵 앞에서 내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같이 나온 기회니까 그냥 지나치기엔 안타까워서 저도 머리 손질을 하러 헤어샵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시어머님이 앉아 계셔서 파마를 받고 계셨어요. 사실 친정 엄마와 함께 가면 VIP실의 디자이너가 머리를 꾸며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VIP실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관리를 받을까 생각했었어요. 저와 엄마가 찾아간 곳은 연예인들도 관리를 받는 유명한 헤어샵이었고 당시에는 엄마의 과거가 밝혀졌지만 경제적인 상황까지 알려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잡지에 몰두해 있어서 저와 엄마가 같은 헤어샵에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VIP실로 들어가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저와 엄마는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잔뜩 얼굴을 구겨지며 직원을 불러 뭐라고 하는 거죠? 저기요, 여기 연예인도를 통한 고급 헤어샵이라는데 이런 범법자가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네, 고객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이런 고급 헤어샵에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거냐고요? 헤어샵에는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제 엄마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져서 망신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저와 제 엄마를 쳐다보며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에 계신 분이 당장 내쫓아라고 말했어요. 옥살이한 여자라 여기서 뭘 할지 모르겠다는데. 아, 또 눈썹이 있으면 사람들 모습 좀 봐. 등산복을 입고 헤어샵에 왔다고? 말도 안 돼. 참,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못 봐주겠네.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불평을 하자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기분이 많이 나쁜 듯 보였어. 사실 친정엄마와 아빠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 산에 다니시면서 등산을 즐기시는데 그래서 등산복도 여러 벌 가지고 계시고 편하니까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가 등산복을 입고 청담동의 고급 헤어샵을 찾으신 거야? 머리를 하려고 시도하던데 시어머니께서 괜히 트집을 잡으셨어요. 옆에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있던 엄마는 괜히 헤어샵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는지 직원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충 넘어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상대하던 직원이 자신의 말을 무시해버리자 시어머니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돈도 없는 손님들이 왜 이런 고급 헤어샵에 오셨는지 뭔가 잘못 알고 온 것 같은데 여기는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가는 유명한 청담동 헤어샵이에요. 손님이 지나가다가 잘못 들어온 구멍가게 같은 미용실인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괜히 창피하게 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사돈 말이 너무 심해. 여기는 유명한 고급 헤어샵이라서 온 거 알고 들어왔어. 그런데 사돈이야말로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오실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아이 참, 뭐라고? 범법자의 등 산복을 입고 온 주제에 당신이 뭘 알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당신 수준 아니라 고?
옥살이하고 돈도 없는 주제에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그냥 이 동네 미장원으로 꺼져. 이젠 제게 반말까지 하네. 박 대표 어디 있어? 빨리 좀 오라고 해. 옆 동네 떡볶이집 사장이라도 불러주세요. 어머니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엄마는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려는 제 앞을 막고 웃으면서 직원에게 박 대표님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5분도 되지 않아 박 대표님이 엄마 앞으로 달려왔어요. 어머 대표님, 언제 오셨어요? 헤어샵 운영 체크하러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요. 오늘은 머리 좀 하러 왔어요. 그런데 박 대표, 헤어샵 관리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옆에 계신 고객님이 나에게 등산복을 입고 옥살이를 했다며 고급 헤어샵에 오셔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분과 VIP실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이 저와 엄마를 바로 VIP실로 모시라고 지시하자 직원들이 급히 다가와 머리를 조아리며 안내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황당해하며 대체 무슨 상황인지 박 대표님을 붙잡고 물으셨어요. 박 대표님은 시어머니의 질문에 친정엄마가 청담동에서 헤어샵을 3곳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라고 답하시며 이해를 주셨습니다. 고객님이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헤어샵을 나가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객을 이런 식으로 내쫓는 게 어디 있는가 하며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억지로 끌어냈어요. 샵을 소란스럽게 한 채로요.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져 엄마와 보며 머리가 젖은 채 쫓겨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친정엄마는 속이 시원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는 관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친정집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당신이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신과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네요. 웬일인가요? 에이, 여보. 그동안 당신과 장모님께 많은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장모님과 당신이 나를 소개해줬을 때 화가 나서 못됐었어요. 미안해요. 이제서야 사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엄마가 청담동에서 미용실을 3곳이나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제야 마음이 생겨서 사과한 거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려는 건데 사돈께도 그동안 많이 믿어줬었어요. 그동안 속여서 화풀이를 조금 했지만 생각해보니 너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충혁이를 데리고 와서 사과하려고 해요. 유진아, 너도 나랑 충혁이가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데 받아줄 거지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사돈 그동안 나도 사돈이랑 윤서방을 속여왔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내 딸을 위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참아주니까 윤서방이랑 사돈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더 악랄하게 괴롭히더군요. 오늘 헤어샵에서 하신 행동과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쪽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용서할 일은 없을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낼 테니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저와 엄마는 말의 끝으로 간 당신이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참 집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 전화를 해서 끝까지 이혼 서류에 사인을 못하겠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며 애절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두 모자가 최소한 업신여기지 않고 저와 친정 엄마를 좀 더 존중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요.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면 이혼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랬다면 저도 더욱 참회하면서 살아가고 이혼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전 남편의 지인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그 말에 따르면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우리의 친정 어머니처럼 큰 사업을 한다며 회사를 관두고 최선을 다해 투자했다가 6개월 만에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남편은 백수가 되었고 전 시어머니는 돈이 없어 건물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업은 먹튀 사기로 끝나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큰 타격을 입고 망설였어요. 이번에 두 모자는 지난날 우리 모녀에게 했던 일들을 회한하고 반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긴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